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널스온에서 정말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정혜란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교수님은 임상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지금은 이제 간호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정신 전문 간호사세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들이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좀 특별히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널스온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굉장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 궁금한 내용들을 예. 같이 오늘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교수님, 그 작년에 네. 그 코로나 터지고 네. 줌 강의 영상 많이 강의하셨죠? 그렇죠. 예. 그래도 항상 긴장되시죠? 그렇죠. 네. 저희가 사실은 무슨 대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편하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이렇게 학생들이 희망하는 부서 얘기할 때 정신과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의외로. 근데 그게 진짜로 내가 가고 싶어서 부서, 특히 정신과는 약간 좀 어떻게 성향적으로 정신과에 좀 잘 맞는 성향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정신과라고 하는 부분은 예, 이제 예. 간호사가 졸업을 하고 병원에 갔을 때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예. 실제로 이제 그 병동에 티오도 있어야 되고 또 예를 든다면 원한다고 내가 그게 신청한다고 다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예, 성향은 아무래도 조금 긍정적이든지 좀 적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적응하기가 좀 좋지 않겠나. 좀 힘도 써야 되지 않습니까? 힘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은 또 좀 적극적으로 활발하면 좋겠죠. 예. 예. 근데 제가 네. 그 같은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그럴 겁니다. 여러 가지 전공 이제 교수님들이 다 전공이 있잖아요. 근데 네네네. 정신과 전공 교수님들이 되게 인기가 좋으시더라고요. 어느 학교든지 좀 보면 네네. 학생들 이해폭이 좀 더 깊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수업을 통해서도 배우겠지만 예, 예. 의사소통이든지 또 다른 상대방이 예, 예. 배려하는 거든지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저희들이 이제 배우기 때문에 예, 예. 아무래도 상대의 입장에서 어떨까에 대한 부분들 좀 더 초점을 갖추고 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교수님 그러면은 네. 정신과 임상에서 네네. 예, 정신과에서 근무한 경력이 몇 년이세요, 정확히? 저는 정신과만 근무를 대학병원에서 예. 한 15년에서 16년 정도. 15, 16년.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신과 병동에 네네. 수간호사님으로 또 예, 계속 예.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이에 또 정신과라는 정확한 또 명칭, 부서 명칭도 바뀌고 막 이런 네네네. 그런 게 그렇죠. 있었죠. 예. 정신과라고 네, 했는데 네. 이제 정신과가 이제 의감적으로 네, 의감적으로. 정신분열병에서 우리가 음. 또 조현병으로 바뀌듯이 예. 신경정신과라고 하다가 지금은 정신건강의학과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정신의학과. 네네. 예. 그렇게.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알기로는 네. 그렇게 임상에서 한 30년 네네네, 근무를 그렇습니다. 하셨고 그 중에 네. 정신과에서만 지금 16년 근무를 하셨고 네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 학생들을 정신과 과목을 다 강의를 하고 계시네요. 근데 지금은 그렇죠? 의사소통하고 네. 또 전문 전공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사이에 또 그 몇 년간이지만 네. 아주 특별한 경험들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역시 그 또 대학병원에서 네네. 그 청소년 위기센터, 위센터 네네. 의료팀장 하시면서 네. 근무를 하셨고 또 그 소방공무원들 이 트라우마 네네. 극복을 위한 그런 상담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는 병원에 근무를 네. 하다가 네. 한 8년 전에 제가 나와서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나와서는 위센터에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들의 그런 부분들도 제가 담당을 했고요. 또 소방공무원들의 그 정신적인 어떤 그런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은 그냥 우리 간호사라서 가는 것보다는 정신 전문, 정신보건 전문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예, 예. 이렇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가 좀 틀린가요? 정신전문하고 정신보건. 네네. 이게 조금 틀리는 부분은 예. 보통은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조금 두 가지를 우리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예. 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그냥 부분들이 똑같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정신 전문 간호사는 전문 간호사 과정이 13가지가 전문에서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신 전문 간호사 과정은 석사 과정 중에서 예, 예. 우리가 석사 전문 간호사 코스를 밟아야 돼요. 코스를 밟고 실습에 남아 있는 시간 우리가 다 예, 충족을 예. 해야지 이제 석사 과정을 이제 수료하면 오는 부분이고
정신보건 전문 간호사는 1년 과정을 이제 각 우리가 이제 대학병원 단위에서 그런 예. 과정 수료 과정을 1년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다 그게 개설되어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있다면 1년 과정을 준비하시면 좋은데 거기에 자격은 예. 적어도 정신과에서 병동에서 2년 내지 3년을 근무를 하셔야지 조금 더 그래야지 받아주는구나. 그렇죠. 들어갈 수 있는 예, 그런 예. 기회가 많아지죠. 네. 그 제가 사실 좀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좀 제가 밝은 성격, 긍정적인 네. 성격 뭐 이런 거 가지신 분들이 그래도 정신과도 다른 과처럼 로테이션을 자주자주 시키나요? 아니면 정신과는 좀 특수파트라 여기에 좀 맞다. 또 이제 좋은 점수를 받으면은 네네. 또 본인이 원하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교수처럼 근무를 할 수가 있나요? 네, 뭐 병원마다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예, 예. 저는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병원이 오픈하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예, 예. 제가 정신과를 처음에는 7년 정도를 로테이션 시키지 않고 예, 근무를 예. 했는데 예. 다시 다른 쪽에서 근무를 하다가 필요가 되어서 다시 제가 왔다고 그렇게 된다면 한 15년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은 병원마다는 한 2년 내지 3년 정도로 로테이션이 되고 대신에 이제 정신과의 전문 병원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정신과 환자들만 보는 예. 전문 병원은 예, 예, 예. 본인이 원해서 만약에 그쪽에 간다면 그건 로테이션이 없는 거고 그렇죠. 병동마다는 조금 로테이션 내릴 수 있지만 정신과만 볼 수 있습니다. 아, 네네. 그렇죠. 사실 저 또 우리 그 실습도 네네. 학교 다니면서 실습도 사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지만 그렇죠. 그 정신 그 아까 전문병원이라든지 네네네. 그 대학병원 정신과로도 실습생들이 가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갈 때 좀 두려워하지는 않나요? 학생들이 되게 반응이 어떨까 궁금해요. 아유, 두려워하죠. 예. 실은 이제 실습 나오기 전에 학생들은 어떤 예.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 예. 가족들이 정신과 실습 나가면 혹시나 환자에 의해서 다칠 수 있다, 또 위험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첫날은 학생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옵니다, 실은. 예, 예. 그렇긴 하지만 음. 정신과 안에서도 환자분들이 그게 안에서 소사이어티, 사회 생활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환자들은 조금 격리도 하기도 하고 또 만정을 취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환자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긴장할 수 있고 예. 또 겁이 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환자들도 그런 어떤 상황에서 약물이나 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 참여하면서 프로그램 같은 게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재밌어하는 학생들이 아, 있더라고요. 그렇죠. 학생들이 예. 실습을 마치고 나갔으면 예. 본인들끼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얘기가 듣기는데 예. 정신과가 실습 제일 재밌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다른 과는 발칸을 계속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예. 몸이 피곤해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몸은 편한데 정신적으로 좀 긴장을 해야 되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죠. 예. 얘기 듣다 보니까 네네. 약간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의사소통에 좀 장점을 가진 친구들이 네네네. 정신과에서 근무를 하면 네. 되게 좀 장점 발휘가 잘 되겠다는 생각. 당연하죠. 네. 제 같은 경우도 예. 이제 활동을 뭐 다른 활동을 많이 했는 예, 건 예, 아니지만 예. 이제 형제가 많았어요. 아. 그래서 가족들과의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강점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사람들한테 크게 이렇게 뭐 예. 거부지지 않고 이래서 실제로 좀 그 과정이 좀 어렵긴 하지만 정신과 환자들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하면서 굉장히 보람은 더 많이 느끼고 실제 육체적으로보다는 우리가 좀 그게 예. 내한테 익숙하면 훨씬 보람이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네네네. 우리 저 코로나19 때문에 네. 간호학생들 학교도 못 나가고 막 진짜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또 뭐 병원도 걱정일 거예요. 실습도 제대로 못 시켜가지고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뭐 면허를 받아가지고 또 들어오는 것도 한참 적응하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네네. 진짜 뭐 이 영상을 보는 많은 학생들 중에서는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블루라고 하나요? 지금 그런 증상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코로나 블루라는 그 시대에 힘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지나가고 있지만 어쨌든 좀 시간이 지나면 이 과정도 하나의 어떤 우리가 지나왔던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우리보다 힘든 대상자들을 격려하고 도와줘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상황이라도 조금 더 우리가 다른 견딜 수 있는 힘들을 좀 비축을 해 놓는다. 그래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으면 다음에 정말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의료인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간호학생들과 함께 우리 교수님도 올 한해 건강하시고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